예, 그러면 먼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여러분들한테 그 페이퍼를 나눠줬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서머리와 디스커션을 한번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누구한테 팀을 발표할 사람한테 좀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민홍 씨가 아주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그 이민홍 씨가 지금 이민호 씨가 만들어 놓은 그 슬라이드 갖다 여기다 얹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페이퍼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First Mover Advantage는 우리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먼저 연구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적으로 좀 더 잘해가지고 성공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구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끈 게 뭐냐면은 퍼스트 어떤 산업이든지 그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보통 성공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야, 퍼스트 무버가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논문들이 뭐냐면은 퍼스트 무버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레이트 무버에 비해 가지고 뭐라 하나 어떤 마켓 시어라든가 또는 프라핏이라든가 이런 데로서 우세한 어떤 그런 걸 보인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 또는 그거 갖다 디스어드밴티지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퍼스트 무버에 대한 반대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갖다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오히려 레이트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레이트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 들어오는 걸 갖다가 보고 따라한다든지 또는 처음 들어오는 기업이 실수하는 걸 보고 잘 고쳐서 한다든지. 그래서 레이트가 오히려 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래서 레이트 무브 어드밴티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70년대, 60년대 논문들 보면 이때는 대부분 마케팅 전략 논문들 대부분 다 이게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에 대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1980년도에 이제 그 어, 스트래테직 매니지먼트 저널에 리뷰 페이퍼가 하나 사전 리뷰 페이퍼가 하나 이제 퍼블리시 됐는데 이 리뷰 페이퍼는 뭐냐면은 60년대 70년대 그 이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때 관해서 발표되는 논문들 있잖아요, 그죠? 그 논문들을 쭉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 쭉 해보니까 뭐냐면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레이트 무버 어드밴티지는 또 반대로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때까지 어떤 그런 인피리컬 스타디, 그러니까 경험적 연구를 갖다가 종합하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할까 그런 연구를 갖다가 보통 리뷰 페이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저널에 1988년도에 이제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갖다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논문을 읽게 되면은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그 스트래티직 파이오니어링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이런 논문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그 논문들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이런 것들이 있고 레인 무버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한 것들 여러분들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뭐냐면 이민호 씨가 이걸 읽고 나서 본인은 상당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고생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고생한 결과로서 보면 이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도대체 그렇다 그러면은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가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여기 보시면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퍼스트 무버 디스어드밴티지 이게 레이트 무버 어드밴티지입니다. 후자가 이 어드밴티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전자는 오히려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불이익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들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너럴 이거와 관련된 어떤 컨셉추얼한 이슈를 갖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한 결론을 갖다 내립니다. 그래서 먼저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 어떤 것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자,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퍼스트 무브 왜 첫 번째 기업이 그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든지 가장 먼저 성공하느냐? 그 성공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유가 있죠. 그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기술 리더십입니다. 기술 리더십. 테크니컬 리더십입니다. 자, 기술 리더십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제가 옛날에 이건희 씨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건희 씨가 처음 반도체를 갖다 반도체 기업을 갖다 구매할 때 2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102억 정도 100배인가? 200인가 300인가 지금 그 정도 구매를 그 액수를 갖다 그 정도로 확대를 시켜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크놀로지컬 리더십 관점에서 넘버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은 뭐냐면 어떤 기업한테도 먼저 자기네들이 어떤 기술을 이제 신규 기술이 딱 하면 그걸 갖다 먼저 개발해가지고 먼저 발표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 뭐 500메가 D램, 뭐 600메가 D램 또는 차세대 어떤 D램 이런 거 갖다 먼저 개발해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테크놀로지컬 리더십을 갖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테크놀로지컬 리더십을 추구하는 건데 이 기술 리더십은 뭐냐면은 학습 경험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허 획득 및 영업 비밀로 기술을 유지하면서 경쟁 업체를 진출하다 방해하는 겁니다. 자, 이 테크놀로지컬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테크놀로지컬 리더십이라는 게 어디서 먼저 발전했냐면은 코스트에서 먼저 발전해요. 코스트에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업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신제품을 만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만듦으로 해가지고 그 코스트를 갖다 다운시킬 수가 있죠. 그죠? 예. 사실은 뭐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보다는 어떻게 보면 코스트를 갖다 다운시키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코스트가 다운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뭐라 하나 투자를 갖다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루 한 판에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량이잖아요. 그죠? 그 생산량이 늘게 되면은 그 코스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러닝 커브 프라이싱이라고 이게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러닝 커브 프라이싱 그죠? 그래서 러닝 커브 프라이싱 학습 경험 학습 이론에 따라 가지고 생산량을 확 내려버리면 그죠? 코스트가 확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반도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돈을 갖다 확 투자가지고 확 크다 뽑아가지고 코스트 다운시키기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트를 갖다 다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테크놀로지컬 리더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리더십이고 두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더 어울리는 건데 R&D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산업인지 처음에 들어가는 기업들 보면은 R&D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R&D 비용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R&D 비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갖다 개발해내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R&D 비용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딸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딸 것 같습니까? 적게 딸 것 같아요. R&D 비용을 엄청나게 들이면은. 많이 딴다고 생각 안 듭니까? 왜냐면은 우리 딴 거 생각 없이 이렇게 그 제약 산업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죠? 제약 산업 같은 경우 뭐 하나 특허 갖다 내려고 하면은 그죠?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년 동안 이 제약 산업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네 어떤 백신이라든가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하면 이게 안전하다는 것 갖다가 계속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 1차 임상시험, 2차 임상시험, 3차 임상시험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3차 임상시험까지 가게 되면은 대규모 소비자들한테 자기가 만든 백신을 뿌려가지고 한 사람도 하자 없다는 것 갖다 입증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그죠?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기술 갖다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일입니다. 자기 기술적인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돈을 갖다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랄까 이 테크니컬 리더십을 갖다 유지하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는 바로 이 테크니컬 리더십 과정에서 넘버원을 갖다 항상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된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테크놀로지컬 리더십, 기술 리더십입니다. 자, 이 기술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들은 보면 맨스필드의 1985년도 논문이 있고 리브만이 1981년도, 87년도 논문이 있는데 이것들 대부분 다 보면은 그 어떤
테크노컬 리더십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포지션이 된다는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의 중요한 어떤 롤, 메이저한 롤을 갖다 행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자산의 선점, 프리엠션이죠, 프리엠션. 그죠? 여러분 영어에는 프리엠션이니까 preemption of asset, 그죠? preemption of space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산업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장 입지라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뭐 제품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사용하는 어떤 그런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걸 제일 먼저 차지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하니까 누구도 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제일 먼저 차지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 하면 이 기업이 가장 좋은 지점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시멘트 기업을 하면 어떤 시멘트 기업을 갖다 시멘트를 가장 좋게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멘트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내가 공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죠? 시멘트 보통 어디서 많이 납니까? 시멘트? 스케스이 나는 데 있잖아, 그죠? 스케스 나는데 우리 서울에 나와요? 안 나거든. 저쪽에 시골에 가 있습니다, 그죠? 시골 쪽에서 저쪽에 뭐 어느 특정 지역에 가까이 가면은 거기 스케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 공장을 딱 세우면 가장 좋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넘버원 첫 번째 기업은 가장 좋은 위치 갖다 먼저 프리엠션 하는 거다.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이 두 번째인데 자산의 선점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회사가 만든 자산이 아닌 기존